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자동차 진단 평가 과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국가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란 중고자동차 유통 발전과 소비자권 입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진단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동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 가격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도를 만족시키고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자동차 구조, 자동차 사고 유무 판단, 자동차 진단 평가, 가격 책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제4호에 의거한 자동차 거래시 가격 조사 산정 시행에 따른 자동차 성능 점검 및 가격 조사 산정 전문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검사업체, 매매단체 등 성능 점검과 진단 평가 그리고 가격 조사 산정 등 다기능적인 자동차 진단 평가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한국자동차진단모증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자동차 진단 평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30명이고 교육 장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교육 일정은 8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자동차 진단 평가사 자격 취득 희망자입니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 진단 평가론, 자동차 성능공학 자동차 진단 평가 실무입니다. 교육 신청 방법은 010-981-7981-7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에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 프로그램 수강 지역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 과정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폭 넓고 자세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언급함에 따라 기존의 중고자동차 플랫폼 역시 몇몇 부정행위를 타파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발전하는 중고자동차 사업에 맞춰 진단평가 전문가 양성 및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전문화의 강화 및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미래지향의 적응적 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모빌리티 플랫폼 자동차 진단 평가 과정 교육 신청 방법은 010-981-7981-7로 문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에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역, 프로그램 수강 지역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 실기 맛보기 영상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정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문제 풀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K5를 준비했고, 그리고 아반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K5와 아반떼를 평가서 작성하는 걸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K5를 하겠습니다. K5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사항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기준서가 있죠. 그죠? 기준서. 요 기준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서. 두 번째 뭐 있어요? 평가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보고 설정 내용을 확인해서 평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다시 기준서가 우선입니다. 기준서가 항상 기준서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을 보고 설정사항이 평가 항목이 있다 없다 판단하여 그 내용을 기준서에서 있으면은 판단하여 계산해서
평가서에서 작성한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설정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 페이지에서 어디 찾을지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먼저 거꾸로 기준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기준서 페이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페이지 따져보면은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등급부터 시작된다. 제 7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7조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등급 분류를 하기 전에 하나 알고 있을 게 있죠. 뭐예요?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 정보인데 기본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다 채워주는 게 기본 정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풀어주는 게 기본 정보 내용이고 거기 중에 번호에 있는 것은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작성할 적에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식의 번호가 달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배기량의 번호가 달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사용년 총개월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해당되는 기준가격 산출한 결과, 그 다음에 보정가격, 보정감가액이 적용되겠죠. 결론은 보정가격을 산출해서 보정가격까지 산출한 결과값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감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 정보랑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기본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가감점 항목에 따라서 종합 상태, 다음에 차체 정보, 셰시 정보를 하나씩 평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얘가 틀리면은 차를 5평가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전혀 다른 차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로 가기 때문에 기본 정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뭐든지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작성을 해나간다 생각하고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7조에서 등급 분류와 등급 개수가 있죠. 등급 분류와 등급 개수를 보면은 등급 분류는 어떻게 승용차, SV, RV 승합함을 이런 전기자동차 형태로 해서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SUV나 RV나 얘네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가 대상의 차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평가 대상의 차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K5라고 설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때 등록증을 저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K5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기량이 있다. 이 두 개가 있으면은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대신 하나도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연료는 왜 우리가 학습한 거 있죠? 가솔린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등급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료까지 꼭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까지 확인을 해서 얘를 가지고 등록증에 있는 정보죠. 얘를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는데 7조부터 기준선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7조에 보게 되면은 지금 막바로 1 승용차형 있죠. 승용형은 배기량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는 K5 1998cc다 하면은 1등급을 해서 산출이 되죠. 1등급 산출이 되고 기준서를 그럼 7페이지에서 넘어가겠죠. 왜? 해당되는 거 찾아냈기 때문에. 두 번째 7페이지에 가서 등급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급에 찾는 것은 7페이지 하단까지 돼 있고 7페이지는 완전 하단에 보게 되면 7번 등급 개수가 있죠. 등급 개수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져다가 막바로 기재를 하면 되겠죠. 1.4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페이지까지 끝났어요. 넘어가면은 순서가 뭐예요? 사용년 개수와 장가율이다. 제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스를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박스를 만들었지만 시험 보실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등급 개수, 사용년 찍찍찍찍 해서 저처럼 비슷하게 써놓고서 상단에서 써놓고서 문제를 가감점을 한다고 그랬죠. 기본 정보는 우리가 가감점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내용을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적용시키는 거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